오늘은 조금 단전에 대한 말씀을 일단 우선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인도도 사실 명상의 그 원산지가 어디냐면 사실 인도 문명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사실은 요가 수행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한테 명상을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했답니다. 그러다 나중에 특히 뭐 두 명의 큰 스승님이 있었대요. 부처님한테도. 근데 이분들을 이제 뛰어넘은 거죠. 더 배울 게 없어서 혼자 그 고행을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두 명의 스승은 요가 수행자들이죠. 네. 왜 우리나라 사람들 요가하면 이렇게 막 다리 찢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요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더 고도의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가에서는 우리 몸에 7군데 에너지의 중심부가 있다고 얘기해요. 7개의 차크라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무지개가 7빛깔이죠. 빨주노, 초파남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가의 그 차크라가 7개인데 그 각각 색깔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뭐 그 심리치료 얘기하면서 색깔 얘기했지만 각각의 차크라의 색깔이 있는데 재밌는 게 무지개 색깔이랑 똑같아요. 꼬리뼈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척추를 타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매겨져요. 차크라가. 어쨌든 7개가 있어요. 7개가 왜, 뭐 어디, 티벳인가 어딘가는 뭐 6개가 있다고 하고, 어쨌든 그런데 7개가 왜 7개인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하고, 뭐 일곱째 날 쉬셨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동양에선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가 깊어요. 쉽죠? 우리나라는, 우리 저기 달력 보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은 음양이고 오행이죠. 목화토금수. 월화수목금이 이제 오행이잖아요. 그래서 음양 오행을 갖춘 숫자로 이렇게 7을 얘기해요. 동양에서는. 어쨌든 7개라는 그 차크라가 우리 몸에 이렇게 쭉 구성이 돼 있대요. 그럴듯하죠.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딱 구현이 되는데, 근데 동양에서는 간단하게 3개만 얘기해요. 포인트, 우리 몸에 3개의 단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단전이. 어디에 있냐? 요 배꼽 밑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손가락, 요게 손가락, 요 마디. 손가락이 이제 3마디잖아요. 자기 손가락을 보면 4마디인 분 안 계시죠? 그럼 조금 독하겠지만 이렇게 3마디죠? 그래서 자기 배꼽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손가락 끝쪽 부위가 하단전, 아래쪽에 있어서 중단전이 있대요. 중단전은 대개 명치 끝. 만져보시면 명치 끝이고 상단전은 설이 다양한데 저는 이제 좀 대표적인 설만 얘기하면 요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에너지의 포인트라고 하면 돼요. 이 정전이란 경전에 보면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앞서서 제가 이거 수업하기 전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이 몸 따로 마음 따로냐 아니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몸과 마음이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요 연결되어 있다. 되게 밀착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연결이란 말은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결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서로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죠? 그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요? 연결이 끊어진 거죠. 집에 가셔서 와이파이 쓰시죠? 다 쓰시죠? 요즘에 와이파이 안 되면 뭐 인터넷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정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 저한테 얘기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으면 어때요? 왼전에 있으면. 연결이 끊어졌죠. 또 기분도 나빠.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본다. 제가 좀 많이 핀잔 듣는 편이거든요. 연결이란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고 여러분 표정을 제가 보고 있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디다 연결되어 있냐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연결이 될까요? 그거를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그걸 단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붉을 단자에 밭전자를 써요. 붉은 밭.
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까 뭐 빨간색 얘기했지만 그 단전도 색깔이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 말한 단전도 아까 인도에서의 일곱 빛깔 무지개 차크라처럼 이 단전도 색깔이 있는데 하단전은 되게 옛날 자료들을 찾아보면 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한의학이라든가 뭐 동양의 수행 이론 같은 거 보면 되게 하단전은 붉은색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붉을 단자를 쓰나 봐요. 왜? 일편단심 이런 표현 쓰죠. 한 조각 붉은 마음. 그러니까 붉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혈이잖아요, 혈. 우리가 부모님께 정혈을 물려받았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옛날에 보면 자료에. 정혈이라는 게 뭐냐면 정은 엑기스란 뜻이에요. 엑기스. 그러니까 피의 엑기스,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선천적으로 나에게 생명의 어떤 원천을 주셨다. 근데 그럼 당연히 붉은색, 피 색깔로 표현했나 봐요, 옛날 사람들은. 아무튼 하단전은 붉은색인데,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어디서 만나니? 뭐 집에서 만나겠어요? 뭐 어디 뭐 궁전에서 만나겠어요? 단전이라는 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떤 몸의 한 부위에다가 접촉을 시켜서 연결을 해야겠어. 그럼 어디가 좋을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아랫배에 어딘가가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 몸의 중심 부위이기도 하고, 또 명상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사실 자세를 잘 앉으면은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가는 데가 있어요. 사실 명상이 잘 되다 보면 저절로 아랫배 어딘가 말하기는 참 애매한데 여기인 것 같아, 대략.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단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단전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손가락 3마디 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위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만나는구나, 몸과 마음이. 그리고 거기서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니까 건강에도 좋더란 얘기죠. 이소부화에 그런 거 본 기억 있지 않으세요? 마시면 젊어지는 샘. 이게 동양에도 있어요. 왜? 동양에는 신선들이 뭐 그 물을 마신다. 제가 옛날에 재밌게 읽었던 라진시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동양과 서양에 그런 그 똑같은 설화가 나올까? 마시면 젊어지는 샘에 대한 그 우화가 똑같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 하면 라진시 말에 따르면, 근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수행할 때 침이 나와요. 입 안에 침이 고이거든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액 그러거든요. 구슬옥자 이게 써가지고 동양에서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이 뭘까요? 잘 쳐주는 거? 금? 그쵸. 거래 가면 부처님 무슨 색이에요? 금색이죠. 근데 사실은요, 동양의 관점에서 더 높게 쳐주는 금속이라고 해야 되나? 보석, 옥이에요, 옥. 그래서 우리가 금옥 그러잖아요. 금이야, 옥이야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인터넷 아이디를 금지옥엽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그, 이제 금지옥엽 영화 제목, 옛날 홍콩 영화도 막 있었어요. 그런 거. 아무튼, 금과 옥조란 표현도 쓰죠. 그래서 동양에선 금과 옥을 같이 붙이는데, 하늘에 옥황상제가 계시죠. 옥황상제, 구슬옥자를 써요. 빛이 뭐 이렇게도 하는데 아무튼 금 못지않게 옥도 되게 중요하게 했는데 입의 밑에 입 안에 고이는 명상할 때 나오는 이 침을 옥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무슨 어려운 표현으로는 뭐 옥액, 뭐 환단 옥액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침을 삼켜서 다시 체내에서 이렇게 뭐 또 침이 고이네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명상을 하다 보면 입에 침이 고이는 현상이 저절로 생겨요. 맛있는 거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침을 살짝 삼키면은 그게 우리 몸에 유익하다. 사실 실제로도 침 많이 뱉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침 자체에. 어쨌든 그런 어떤 비유들을 통해서 이 아랫배 하단전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를 찾았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단전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럼 여기 단전이 있냐는 거죠. 과학적으로. 엑스레이 찍어보면 나올까요? 해부하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단전이라는 게 있다고, 물론 차크라도 앞서서 말씀드린 차크라도 우리가 가치 체계로 받아들이면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체계에 따른 수행을 하면 우리 몸에 7개의 차크라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단전도 우리는 단전을 채택했어. 우리는 단전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마치 검색할 때 뭐 구글을 써, 네이버를 써, 뭐 다음을 써, 와 하는 것처럼 나는 단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내 명상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작정을 하면요. 아랫배 하단전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요. 영단이라고 했어요. 실령 영자. 실제로 여기는 육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있다 치는 거죠. 집중하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전은요, 사실은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세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이 다 단전일 수도 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동양에서 관점은요, 우리 몸에 세 군데 단전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무협지 같은 거 선생님 많이 보셨어요? 젊으셨을 때? 학생 때? 안 보신 편이세요? 왜, 저희 때, 저도 뭐 좀 그러고 보니까 홍콩에, 그때는 홍콩 문화가 되게 좀 유행했죠. 영화도 홍콩 영화 많이 보고요. 막 그런 거, 영웅본색 이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장국영 막 또 뭐 주윤발 뭐 이런데 우리 또, 뭐 저는 또 이연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영화의 배경들은 뭐예요? 무협지가 많죠. 무협 영화. 무협 영화 보면 막 되게 다 도교 용어를 많이 써요. 도교라고 하는 이 단전이라는 용어도 사실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에서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완전 환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도교에 유래한 건데, 우리 몸에 이제 하단전에 호흡을 계속 집중하고 의식을 집중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정이 생긴다고 해요. 정. 하단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명의 엑기스가 축적이 된다고 봐요. 중단전에 의식을 계속 집중하고 그러니까 하단전이 이렇게 마치 나무가 하나의 식물이 씨를 심어서 싹이 터서 위로 올라가듯이, 하단전이 발달되면 중단전이 발달되고 중단전이 발달되면 상단전이 발달된다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보단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가 주역에서 괴를 해석할 때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영성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동양의 영성은 땅에서 이렇게 만물이 자라듯이 위로 올라가는 영성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싶습니다. 어쨌든 하단전에 호흡과 의식을 집중하면요. 정이 쌓인대요. 정. 생명의 원천. 정이 쌓여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로 바뀌어요. 기라는 한문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요. 밥을 지을 때 연기가 나는 그런 표시, 쌀밑자에다가 이렇게 기운, 연기를 의미하는 부수거든요. 그래서 왜 쌀을 정미소에서 우리가 정미하죠. 그 쌀을 이렇게 벼에서 쌀로 하면은 쌀이 약간 푸르스름하대요. 예. 하얗지 않고 약간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쌀들이 그렇대요. 근데 그 쌀로 밥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비유하자면. 그걸 기라고 옛날 사람들 생각했어요. 기가 여기서 모이고요. 기가 잘 연글면요. 신이 된대요. 귀신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은 고스트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고스트, 유령, 둥실둥실 떠다니는 유령이 아니에요. 동양에서 말하는 신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신작용, 고도의 정신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쭉쭉쭉 나와서 나중에 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도교에서 빌허자를 많이 쓴대요. 결국은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잘 쌓아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연신환허, 신을 잘 단련해서 허무로 돌아간다. 무아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낯선 의미일 수도 있는데 들을만 하시죠? 어렵진 않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도교에서는 그걸 도를 깨달았다 표현해요. 근데 연신환어가 되면요. 연신환어가 되면 연허합도, 허도 잘 단련해서 도와 일치시킨다. 그걸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최상의 단계는 연허합도, 허 자체도 잘 수련해서 도와 일치시킨다. 이런 얘기하면 수염 허연
이건 이렇게 중국 어디 이런 사원에서 본 것 같은 거 있고 머리에 상투 같은 도사다 생각하잖아요. 생각해도 됩니다. 자, 기공 이제 저도 전에 최근에는 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기공이랑 태극권을 수행해 보면요. 그런 이론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기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소위 말해서 기가 충만해진다고 해요. 근데, 동양적 관점에서는요, 기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기가 돌아요. 태극무늬 보시죠. 태극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요. 원불교에서 돌고 돌아 지극하다고 표현하죠. 어쨌든 간에 태극무늬 보면은 왜 도교의 태극은 우리나라 태극기랑 좀 달라요. 흰색 바탕에 까만색 점이 있고 까만색 바탕에 흰색 점이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표시예요. 그게 서로 순환 반복한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몸에 기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돌아요. 어떻게 돌까요? 탱글탱글 돌까요? 몸을 한 바퀴를 돈대요. 척추를 타고. 그거를 소주천한다고 그래요. 주천이 뭐냐면 돌주자에다가 하늘천. 이 몸이 소우주기 때문에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를 소주천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대맥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허리띠 메고 있는 그 위치에서 한 바퀴를 돌린다, 뭐 대맥을 돌린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안 할 거예요.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 혼자만 알고 있을 거거든요. 저만의 비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왜 한의학에서 맥이 흐른다고 그러죠? 맥. 앞에 흐르는 맥을 이제 앞에 이 신체를 놓고 봤을 때 앞쪽의 맥을 인맥 그래, 인맥. 그리고 뒤쪽에 있는 맥을 독맥 그래, 감독할 때 독자예요, 독맥. 그래서 동맥은 올라가는 맥이고요, 인맥은 내려오는 맥이에요. 그럼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죠. 우리가 갑자기 동맥이 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이쿠 하고 뒷목을 잡겠죠. 반면에 인맥이 막히면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겠죠. 인맥이 막힌다는 게 뭐냐면 감정이랑 연결이 있어요. 우리가 속상하고 열받으면 어디를 두드려요? 그렇죠. 여기를 두드리지. 아이고 속상해서 엉덩이 두드리지 않죠? 인맥이 막히면은 감정의 순환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들은 동맥이 발달했어요. 뒤쪽이 생존과 투쟁의 맥이죠. 인맥은 뭐예요? 생산과 공유의 맥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이가 낳았을 때 모유가 나오는 인맥이 발달하는 거고요. 남성들은 등짐을 지고 노동을 해서, 비유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맥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통해서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 등짐을 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동맥이 발달됐고, 어머니들은 정서적이고 공급을 하니까 인맥이 발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인맥과 동맥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한 바퀴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수승화강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잘 돌아가면 어때요? 머리는 시원해지고 배는 따뜻해져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는 차갑게 놓고 배는 잘 덮고 자라. 옛날 어른들이 배꼽티 같은 거 입고 다니면 저저 막 배를 저렇게 내놓고 다녀 하는 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배를 냉하게 하는 건 좋지가 않죠. 그리고 머리는 시원해야 되고요. 아까 뭐 그 얘기했죠. 머리와 가슴이 만나야 된다고. 사실 그런 의미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수승화강이라고 해요. 수승, 물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화강, 불 기운은 아래로 내려간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정화기, 정을 단련해서 기를 이제 생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저절로 머리가 시원해져요. 마치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걸요, 그 솥으로 많이 비유했어요. 솥단지는 밑에서 불을 지피죠. 솥에서 음식이 되면 어떻게 기가 나가죠. 그런 비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전을 솥으로도 얘기를 해서 비유를 합니다. 옛날에 한문으로는 솥정자를 쓰거든요. 한문 좀 어려워요, 그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요, 건강에 유리하죠. 머리가 시원해지고 아랫배가 따뜻하면 건강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단전해 주게 돼서 몸과 마음이 연결되면은 우리 몸에 건강한 반응이 일어나서 불기운은 아래로 모이게 되고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실제로 물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비유로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불이 나는 건 아니니까. 아랫배는 따뜻해지고 머리는 시원해지는
일종의 어떤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시원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견성의 체험을 했을 때 머리가 이렇게 엉켰던 것들이 뭔가 시원하게 탁 뚫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하수구 막혔을 때 뚫은 경험 있으시죠? 물이 팍팍팍 쭉 내려가죠. 팍팍 하면서 쭉 빠지죠. 그때 어때 기분이? 아유 시원하게 내려가잖아요. 마치 수송강이 되면요. 가슴이 시원해지고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리면서 아랫배가 든든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열감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해요. 뭐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단전에 대한 말씀을 일단 한번 나눠보겠습니다.